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버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예. 한 세 달을 안 올렸나? 하여튼 그랬고, 조금 바빴습니다. 뭐, 애가 둘이라, 갓난아기 둘이라, 육아에도 바빴고, 일하느라 바빴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뭐, 노트북도 너무 느려져가지고 바꾸고, 뭐, 메일이 워낙 늦게 들어올 정도로 노트북이 완전히 개박살이 나서 노트북도 바꾸고, 하여튼 너무 바빴습니다. 또 최근에 또 아이들이 좀 뭐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려가지고 고생도 좀 하고 해서 바빴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바쁘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지더라고요. 피곤해지고. 그래서 이제 영상도 못 올렸는데, 조금 오늘 월요일이고 마음의 여유를 갖자 해가지고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주제도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래처에서 이제 뭐 트럼프 이후에 뭐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되나 뭐 그걸 물어보는 업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몰라도 되는 회사에서 그걸 여쭤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뭐 TV에 나오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틀리는 세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이제 뭐 그런 거를 물어보고, 뭐 교수나 각계 전문가들을 물어보지만, 사실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오히려 틀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도 우리가 뭐 뉴스에서 봤지만, 뭐 누구지? 그 민주당의 그 여자 아줌마 있잖아, 해리스. 예상이 달랐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그 여론조사도. 그 여론조사 기관이 뭐 바보는 아니겠죠. 당연히 굉장히 똑똑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특히 미국에서 그런 건데,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인간이 예측한다는 거는 되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 그 업체 얘기로 돌아가서 물어보시길래, 사실 뭐 몰라도 되는 업체인데 뭐 그렇다고 그 업체 거래처한테 아니 몰라도 되는데 왜 물어보십니까 이럴 순 없어서, 일단 저만의 방식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답변을 드렸는데 공식적인 답변이죠. 그래서 뭐 꽤 유명한 회계법인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어떤 영향이나 그런 거 수도 없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지금도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말들, 모범적인 답안이죠. 파워포인트를 쫙 해가지고 돈 주고 팔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리고, 출처를 밝히고, 당연히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출처를 밝히고 당연히 드렸고, 이제 그건 공식적으로 모범적인 답변이고, 두 번째 저만의 답변을 드렸죠. 저만의 답변은 어떻게 드렸냐 하면은, 뭐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해당도 없고 사실 알 필요도 없다. 그 말을 잘 돌려서 얘기를 했고, 그런 답변을 드렸어요. 사실 뭐 코딩 영업사원들 중에 뭐 이렇게 거래처가 엄청 크거나, 예를 들어 뭐 S전자랑 거래를 한다. 그럼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니까 그런 걸 드릴만 하죠. 근데 문제는 S전자에선 그런 걸 물어보질 않아요. 왜? 이미 본인들이 파악을 다 했고 예측까지 하는 정도의 회사기 때문에,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회사에서 그거를 일개 영업사원한테 뭐하러 물어보겠습니까? 자기네들 쓰는 자회사도 있는데, 물류회사가. 그런 데서 아예 물어보진 않죠.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 회사 사장님은 궁금하셨나 봐요. 아니면 뭐 심심하셨는지. 그래서 저만의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트럼프가 되고 뭐 바이든이 되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으시고 금리가 문제다. 금리가 높으니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함부로 금리를 못 올린다. 한국은행에선.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물가 또 오를까 봐 못 올린다. 항상 그건 양날의 검이다. 금리와 물가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제가 이거는 굉장히, 제가 라디오를 좀 즐겨 듣는 편인데, 라디오 이제 어떤 경제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처음에 코로나 때 5.5% 금리에서 지금 3.5%인가요? 3.25%인가요? 3.25%로 지금 내렸잖아요. 최근까지. 처음에는 금리를 내릴 때 한 번에 쫙 내립니다. 0.5%씩.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 교수님은 축구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구란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양쪽 간에. 그럼 골을 그쪽 상대방 골대에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 골키퍼가 찰 때 굉장히 골을 빨리, 멀리 찹니다. 중앙선까지 차죠. 중앙선 부분까지 차고, 심지어는 그
이상도 차요, 공을. 처음에는 그렇게 멀리 보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해가는 거죠. 골대까지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마찬가지로 금리도 그런 식으로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확 내렸다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 비유를 했는데 되게 적절한 비유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경제가 워낙 대경제 왔다 갔다 하니까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국이랑 너무 벌어지면 자금이 미국 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금리를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금리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사장님 대출 받으신 거나 저도 그렇고 저도 금리에 모든 제 그게 달려 있는 거죠. 대출이라든가 그런 게 많으니까 대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현실적으로 역시 마스크 포워더 그 차장님은 참 답변을 현실적으로 잘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저는 영업사원 했었어요. 그때도 포딩 영업하고 그랬었는데 업체마다 이렇게 가보면 사실 별로 영향 없는 데도 많았어요.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던 회사도 있었습니다. 아이템이 그 관세랑 그 중국을 그때 1기 때도 중국을 많이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회사에서 중국 물건을 못 쓰니까 관세가 너무 비싸니까 한국 물건을 막 사서 써서 이익을 받는 회사도 많았어요. 그리고 별로 상관없다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이 언론지상이나 뉴스에서도 뭐 미디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정보나 이런 걸 빨리 유포시키고 자극적으로 팔아야지만 돈이 되고 광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 뉴스에서 저렇게 떠들어대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가 대출 금리 갚는 거거든요. 그런 게 물론 뭐 거시경제에 거쳐서 이렇게 낙수 효과라고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별 영향은 없어요. 별 영향은 없고 자기 하는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되는 거죠.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뭔 상관입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게 뭐 계엄 그런 것 때문도 아니고 그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거죠. 환율도 높고 워낙 강달러고 강달러가 뭐 트럼프 전부터 돼서 그랬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양반이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건드렸다가 워낙 말이 앞서는 양반이라서 지금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미국 경기 자체가 위축이 되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위축이 되면 어쨌든 미국이 굉장한 소비 국가잖아요. 전 세계 물건을 다 사주니까. 걔네들은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하나 좀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뭐 저는 이렇게 뭐 제가 돈 받고 광고하고 그럴 만한 유튜브 채널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독자도 10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들만 이게 무슨 책이었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이런 책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다 아는 얘기는 아는 얘기였어요. 다 아는 얘기는 아는 얘기였는데 어떤 경제적인 어떤 펀더멘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 책 선전할까봐 이거 책의 옆에 있는데 보여드리면 못 참니다.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이 책이었고 오스트리아인가 독일계 교수가 썼어요. 그래서 그 하여튼 볼만은 한데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얇은가? 얇은가? 하여튼 300페이지 되나 그랬는데 한 1시간 작정하고 읽으시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예, 요즘 책들은 워낙 글자가 크게 나오고 디자인 위주의 책들이 많아서 예, 1시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있는데 어떤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뭐 지금의 어떤 강달러나 달러 어떤 패권 시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역사 뭐 그런 게 잘 나왔는데 하여튼 미국 경기가 좀 또 딴 얘기로 빠질까봐 빨리 얘기를 마치자면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소비를 해줘야지만 지금 전 세계가 거기에 물건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구조인데 미국은 또 무기를 많이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남기고 예, 무기장 얼마 전에 아니죠 꽤 오래전에 미국 이제 교포 미국에서 이제 포딩 회사 어떤 사장님이 오셨는데 미국 3세인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의 태어나신 건 아닌데 어릴 때 이제 이민 가신 분인데 거의 미국 사람이죠. 미국은 좀 어떻냐고 그 2년 전일 거야 아마. 근데 경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게 미국은 사실 뭐 하는 거 없다. 너무 적나라한 표현인데 미국은 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미국은 사실 뭐 무기 팔아서 나라가 유지되는 나라지 뭐 딴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같긴 한데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이 여러 산업이 있을 것 같지만 단순하다. 미국은 무기 파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전투기 한 대만 팔아도
몇백억 남기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아는 무슨 마틴 뭐 뭐야 좀 그런 회사들 다 무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번 돈들이 쫙 이제 낙수효과죠. 이게 쫙 내려가서 이제 전 세계 물건을 사들이는 거죠. 돈 없으면 또 달러 찍어내면 되고 너무 이 단순한 논리긴 하지만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권을 유지한다는 거는 뭐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신문이 아니죠. 요즘 신문 그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교수님인가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되게 패권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 나라를 제국이죠. 제국을 유지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굉장히 그 기후 변화가 많았대요. 기후 변화. 그러니까 지금도 기후 변화가 굉장히 무섭죠. 뭐 비가 안 그치고 일주일만 와도 난리 나잖아요. 눈도 그렇지만. 아니 일주일이 뭐야? 한 이틀만 눈 와도 지금 난리 나잖아요. 그 정도로 이 기후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뭐 재활용품을 써야 되고 뭐 그런 선전 많이 하잖아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야 된다. 기후가 파괴되니까 저렇게 되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기후가 굉장히 옛날에는 뭐 100년, 200년, 300년에 한 번씩 지구가 굉장히 추워졌던 시절이 있고 뭐 되게 더웠던 시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뭐 역사 전문가 아니고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러면 그 도시가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기술도 지금보다 딸리고 그러니까 그냥 막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먹을 거 먹다가 먹을 거 없으면 이동하고 그게 이제 유목민족이죠. 중국이랑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던 북방민족들이죠. 걔네들이 농사 안 짓고 이동하면서 다 이제 죽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군사력을 셀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군사력이 세야지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제국이잖아요. 중원에. 걔네들은 농사를 져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걔네들한테 또 돈을 뜯어먹으니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제국을 건설하려면 이렇게 막아야 되죠. 그래서 만리장성이 생긴 거고. 그런 나라들이 뭐 중국, 로마 그런 나라 많잖아요. 제국들 뭐 페르시아, 예, 바벨론 뭐 그런 거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의 역사라는 거는 그러면 그런 제국을 만든 사는 민족이랑 그 제국을 이루지 않은 유목민족의 싸움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교수가 말하는 건 그걸 쫙 얘기하다가 최근엔 그게 좀 달라졌다. 패권이라는 게. 영토랑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달러 패권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무한정 미국은 찍어냄으로써 그걸 전 세계에 유포를 시키고 그거를 다시금 자기 나라에서 소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룰을 지금 깨려는 게 트럼프고 왜 우리는 사줘야만 되냐? 우리도 팔아먹겠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팔아먹겠다는 거죠. 지금 저게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의 공장 줘라. 이것도 다른 라디오에서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신 교수님인 건가 박사님이신가 그러는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물리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급망의 문제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공급망이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코로나라는 이상한 질병이 전 세계를 덮쳐가지고 공급망이 흔들린 거죠, 한마디로. 공급망이라는 게 뭐예요? 아, 저기 배에서 내가 시킨 물건 반도체에 들어있고 되게 중요한 거 오는데 안 오는 거야, 이게 두세 달 동안. 그러니까 포도 조져야지, 포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포도 조져야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안 온대. 배가 안 온대. 배가. 어떻게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서 배를 끌고 와? 그러니까 옛날에 저 영업할 때 그런 분도 있었어요. 뭐 선장한테 전화하라고, 빨리 오라고, 속도 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선장이 전화가 어딨어요. 그 배 공해상 가면 제가 알기로 거기 그 큰 배에서 제가 알기로 그 큰 배지만 그 화물선에 타는 직원이 그 다큐멘터리도 나왔거든요. 그 화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한 30명? 다국적이에요. 다국적인데 선장 포함해가지고 한 30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큰 배 유지하는 게. 요즘은 다 전자동이라서. 20명 될래나? 제가 알기로 그랬어요. 그것도 다 외국 선원들이고, 다국적 선원들이고.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양반한테 뭐, 이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 제가 선장한테 빨리 전화해 볼게요. 그러고 끊었죠. 그래서 선장한테 전화하는 시간이 한 5분 필요할까 생각해서 전화했다고 하고, 사장님, 선장한테 전화했는데, 빨리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스토리라 솔직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선장은 전화가 안 되고 저쩌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장은 그런 노력하고 뻘짓거리 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내가 당신 위해 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신입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영업 처음 할 때. 하여튼 이건 그렇고. 그러니까 공급 아니 얘기가 자꾸 딴 데로 빠지는 공급망 문제죠. 그러니까 공급망이 자꾸 내가 시킨 게 안 오잖아요. 안 오는 거야 이게. 왜냐면 어떤 미국 바이오가 주문을 했는데 저기 어디야 뭐 싱가포르나 한국에서 시킨 반도체가 안 오는 거예요. 물론 뭐 반도체가 배로 올 일은 많이 없죠. 비행기로 많이 가니까 그 비싼 게. 예를 들자면 그건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안 오니까 안 되겠다.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 바이오가 이제 막 불평불만한 거예요. 왜냐면 그 바이오도 최종 납품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로키 마틴이 산 거죠. 되게 큰 회사인 거죠. 정부 일을 하는 그 국방. 그러니까 그 회사의 담당자가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사장이든 누구한테 윗사람들한테. 사장이 또 누구야? 그런 회사는 그런 큰 마틴 같은 회사의 사장은 다 정치권이라는 건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아 바이든이었나? 하여튼 예. 이게 안 되겠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와? 왜 공장이 미국에 없어? 그런 거예요. 미국에 있었으면 어쨌든 아무리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지만 며칠이면 오잖아요. 뭐 비행기로만 하루면 가고. 야 공장 이거 안 되겠어. 문제야 공급망. 이 코로나 같은 질병 다시 오면은 이런 일 생기면 안 돼. 큰일 나. 우리나라가 이게 안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언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제가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거 주워 든 건데 언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옵쇼어링이 아니라 언쇼어링이라고 할 거야 아마. 근데 미국 본토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자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혹시나 코로나 같은 이상한 질병이 생기더라도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게끔 됨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다 또 이 공급망 얘기까지 나왔죠. 그거를 지금 바이든도 그렇지만 트럼프는 완벽히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 회사든 상관이 없어요. 뭐 T여선 MC든 S 뭐든 S 뭐든 이런 유명한 반도체나 아니면 이런 뭐죠? 파운드리라고 하죠. 이제 반도체 이제 설계한 걸 만드는 회사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오늘 유식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런 회사들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죠. 미국 본토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든 전쟁이 나든 기근이 나든 뭐가 나든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먹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한국 회사지만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냥 미국이 가질 수도 있어요. 유사시에는. 아니 어떻게 가지냐고요? 탱크랑 총칼 들고 가지고 손들어 내놔 그러는데 안 주고 배겨요? 미국 땅인데? 이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트럼프는. 뭐 바이든도 그랬지만. 트럼프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들어오라고. 예, 들어와. 대신 유사시에 우리가 접수할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기독교 신자지만 이거 종교를 밝혀도 되나요? 악플이 다닐까봐 예, 요즘 또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약한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모자라면은 나눠 먹으려는 것보다 상대방 걸 뺏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 아닌가 요즘 뉴스나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느껴요. 제가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뭐 물론 포딩 회사죠. 뭐 이 바다 독일도 최근에 오익 정권으로 이제 돌아갔잖아요. 뭐 많은 유럽의 국가들도 다 오익이 되는 이유가 이상하게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게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 사고가 열려지고 어떤 뭐라 그러죠?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웅크러드는 거죠. 나만 살아야지. 내 가족만 지켜야지.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건 역사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걸어 잠그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 같아요. 춘추 전국 시대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뭐 이것도 역사에서 나오는 거지만 부자들이 더 많이 생기죠. 이때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이것도 자꾸 제가 뭐 오늘 되게 유식한 얘기랑 무식한 얘기를 섞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에서. 굉장히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직선 코스에서 그 F1 포뮬라 레이싱 게임 아시죠? 그거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저도 가끔 보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직접 가져본 적은 TV에서 보면 직선 코스에선 추월하기가 거의 100% 불가능하대요. 근데 항상 이 포뮬러 1이나 자동차 경기에서 추월이 일어나는 코스는 곡선이에요. 그것도 심한 곡선. 거기서 속도를 확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킬이나 운전 잘하는 사람은 바로 역전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곡선 코스는 결국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위기죠. 전 세계적으로 위기예요, 정말. 제가 봐도. 트럼프 때문에 맨날 떠드는 뉴스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정치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뭐 어쩌고저쩌고 많잖아요. 이럴 때 순위가 많이 바뀌는 거죠. 이럴 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같아. 이럴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정말 뭐 옛날로 치면 뭐 전쟁 영웅인 거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굉장히 좋은 CEO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물류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뭐 한 달 동안 몇 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 주식으로 경망이고 왜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관세 때문에 트럼프의 굉장히 지금 말이 많아요. 주식시장도 어렵고 심지어 워렌 버핏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예. 작년부터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이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폭락할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현금을 모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내가 평범한 이거 그러니까 다시 원론으로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아니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영향이 될 것 같냐 그런 걸 물어보는 자세는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단지 대부분 좀 제가 아쉬웠던 거는 그런 거를 물어보는 화주사들이 표면적으로 그냥 트럼프가 되니까 무슨 일이 있을 거냐 약간 유화적인 질문을 한다는 게 안타까웠던 거죠. 제 의도가 뭔지 아실 거예요. 영상을 처음부터 보셨으면. 그러니까 그런 표면적인 질문을 하는 뭐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된 배경이나 그런 걸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뭐든지. 예. 마찬가지로 저도 예전에 뭐 물류 영업일을 오래 했지만 하면서 느낀 점은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저는. 물류는 혁신이 없다. 이 바닥은. 이 바닥은 혁신이 없다. 항상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은 우리는 뭐 할 게 없거든. 우리는 운송이나 하면 되니까. 그냥 운송하면 되잖아요. 뭐 부킹 받으면 선사나 항공사 부킹 해가지고 하고 운송하고 그거 그냥 우리 서류 어떻게 보면 뒤치다거리 하는 거거든요.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이런 다른 분야보다 뭔가를 제조하고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데보다는 혁신이 없을 수는 있어요. 물류라는 게 단순한 거니까 운송의 일이니까 이게 운송이 국내 운송이냐 국제 운송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국제 운송이야 통관을 해야 되는 거고 국내 운송은 통관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이는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하겠죠. 국제 운송이 통관이 끼니까 관부가세도 내야 되고 수입 같은 경우 근데 의외로 이 20세기에도 물류 쪽에도 혁신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컨테이너를 개발한 일이라던가 아니면 선박이 커짐으로써 지금 한국 조선업이 굉장히 뜨잖아요. 뭐 트럼프가 조선 선박이 커짐으로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많은 기술들 그런 기술적인 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건 선박 기술에 관한 거니까.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이게 빨라지고 어떻게 보면 더 견고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물론 항공짐이 워낙 비싸긴 하지만 해상짐에 비해서 그런 기술적인 혁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우리야 뭐 후킹하고 그런 거 하니까 또 그것까진 그렇게 깊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뭐 루트라든가 이런 혁신이 있었잖아요. 뭐 파나마 운하라든가 뭐 그것 때문에 문제 많았잖아요. 뭐 그 뭐냐 뭐냐 수, 그, 그 해수면 높이가 낮아져가지고 예,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아니면 저쪽 아덴 쪽에 아덴만에 해적이 많아서 뭐 후티 반군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운하를 통과 못해가지고 수에즈를 못해가지고 뭐 그런 이슈가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혁신을 찾고자 하면 혁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영업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영업적으로 내가 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뭘까? 맨날 똑같다 사실 저도 속으로 욕하고 다녔거든요. 뭐 혁신이 뭐가 있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조금 올해도 초반부터 고민을 좀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이 영업하면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뭘까? 사실 답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뭐 두 달 동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쁘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런 혁신을 한번 올해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물류 영업하시는 분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또 혁신을 일으키기에는 요즘과 같이 혼란할 때 항상 그런 뭔가 혁신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뭐 안팎으로 지금 뭐 한국이 막 뭐 시끄럽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주말에도 되게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보니까 뭐 그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옆에 제 주변에도 그러신 분이 계신데 뭐 사업하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옆에 이렇게 좋은 거 없나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좋은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자기 거 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혁신이나 아니면 변화에 좋은 긍정적인 변화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지. 자꾸 뭐 기웃거리고 그런 거보다는 뭔가 본인이 하는 일에 이렇게 정진했을 때 그래도 좀 혁신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거라 어떻게 하다 이렇게 트럼프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고 좀 영상을 좀 이렇게 꾸준히 올리려고 하는데 또 최근에 애가 또 뭐 장염 걸리고 막 그러니까 뭐 사실 저야 장염 걸리면 좀 설사 좀 하고 며칠 하면 그냥 끝나는데 애가 아프니까 이게 참 답이 안 서더라고요. 바로 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고 이제 봄이네요. 봄인데 참 영업하기 좋은 계절이죠. 날도 따뜻해지고 하는데 또 운전하실 때 졸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많이 졸았어요 솔직히. 큰일 납니다. 졸지 마시고 안전운전들 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포워드였습니다.